32살의 지혜에게 하루하루는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고 남편 민수는 IT 회사 영업직이라며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지혜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무감각해졌습니다. 지혜의 하루는 항상 같았어요. 오전에는 집안일을 대충 하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는 일상이었죠. 가끔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모두들 육아나 직장 때문에 바빠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혼 전 꿈꿨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대화라고는 생활비 이야기나 집안일에 대한 간단한 말들 뿐이었어요. 스킨십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고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지혜는 때때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지혜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끼익끼익 거리는 소리와 함께 핸들이 무거워지더니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집 근처 골목길에서 차가 멈췄지만 지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휴대폰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왔어요. 지혜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작은 정비소가 보였어요. 현대자동차 정비소라는 간판이 낡아 보이긴 했지만 당장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정비소 안으로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공구들과 자동차 부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때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얼굴과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묘하게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졌어요. 남자는 지혜를 보더니 작업복 소매로 손을 대충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진한 눈썹 아래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무슨 문제인지 보겠다고 하면서 차 키를 건네달라고 했죠. 지혜가 키를 건네주는 순간 그의 거친 손이 지혜의 부드러운 손과 잠깐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한 것 같은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지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죠. 남자는 자신을 강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정비소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36살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차를 살펴본 강수는 냉각수 호스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품을 주문해야 하니까 이틀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죠.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맡기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꾸 강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의 깊은 눈빛, 거친 손, 그리고 남성적인 채취까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밤에 민수가 들어와서 차 이야기를 하자 그제야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문득 강수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고 이상한 죄책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이틀 후 지혜는 정비소로 차를 찾으러 갔어요. 강수는 작업복 대신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더욱 남성적으로 보였습니다. 팔뚝의 근육과 가슴팍이 티셔츠에 드러나 보였어요. 지혜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갔죠. 강수가 차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지만 사실은 그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차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백미러로 정비소를 돌아봤습니다. 강수가 문 앞에 서서 지혜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지혜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지혜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마트 쇼핑을 갈 때마다 일부러 그 골목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정비소 앞을 지날 때마다 강수가 보이는지 살펴봤죠. 가끔 그가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면 괜히 속도를 늦춰서 지나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지혜는 정기 점검을 받으러 다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강수는 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하며 차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줬죠. 이번에는 점검 시간이 좀 걸린다며 정비소 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정비소 안에서 강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차 밑으로 들어가 작업하는 모습, 무거운 부품을 들어올리는 모습, 모든 것이 남성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사무직이라 이런 거친 일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업을 마친 강수가 다가와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가슴팍에서 남성적인 채취가 났습니다. 지혜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강수가 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지혜는 그의 입술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강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남편분은 뭘 하시냐고. 지혜는 잠깐 당황했지만 IT 회사에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바쁘시겠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겠다는 말에 지혜는 가슴이 뜨끔했죠. 대화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강수는 혼자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힘들지만 보람도 있다고 했어요. 결혼은 안 했다고 아직 인연을 못 만났다고 했죠. 지혜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지혜는 정기 점검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줄였어요. 강수에게는 남편이 차를 자주 체크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죠. 강수는 좋은 남편을 두셨다며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검을 받으러 갈 때마다 지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한지 오래된 치장이었죠.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정비소에 갔을 때 강수가 점심을 먹지 못했다며 함께 근처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혜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어요. 작은 한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마치 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수는 지혜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취미가 뭔지, 평소에 뭘 하며 지내는지. 지혜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강수는 그런 지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비소로 돌아가는 길에 강수가 지혜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힘든 표정을 짓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지혜는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수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를 바라보니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배신감도 느껴졌죠. 민수는 지혜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무관심해졌을까요? 다음 주에 정비소에 갔을 때 강수는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점검을 받는 동안 계속 말을 걸었고 가끔씩 지혜의 어깨나 팔을 자연스럽게 터치했죠. 강수가 차 안에 들어가서 엔진 소리를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지혜도 함께 운전석에 앉았는데 강수가 조수석에 가까이 앉으니 차 안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강수의 체온과 남성적인 향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엔진을 켜고 소리를 들어보라는 강수의 말에 따라 지혜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강수가 더 정확한 소리를 들으려면 가까이 들어야 한다며 지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얼굴이 지혜의 목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강수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죠. 강수도 지혜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엔진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지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차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강수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지혜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죠. 지혜는 급하게 차에서 내렸어요. 그날부터 지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강수에 대한 그리움과 민수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교차했어요. 하지만 강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정비소에 가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나니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혜는 핑계를 만들어 다시 정비소를 찾았어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점검을 받으러 왔다고 했죠. 강수는 지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강수는 지혜에게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지혜의 손을 자꾸 잡았고 설명을 할 때마다 몸을 가까이 붙였어요. 지혜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스킨십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점검을 마치고 지혜가 돌아가려 할 때 강수가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차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 번호를 받아들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부터 지혜는 강수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이었지만 점점 일상적인 대화로 바뀌어 갔어요. 강수는 지혜에게 관심을 보이며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기분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민수가 옆에 있을 때도 지혜는 강수와 문자를 했어요. 숨겨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끔 민수가 지혜의 휴대폰을 보려 할 때면 깜짝 놀라며 황급히 감추곤 했죠. 어느 날 밤 민수가 또 늦은 회식이라며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지혜는 그런 민수를 보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지낸다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강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잠들지 못하고 지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자신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강수가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 지혜는 조용히 집을 나와 강수가 기다리는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카페에서 만난 강수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지혜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 내용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죠. 강수가 지혜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잡았을 때 지혜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를 느끼며 행복해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설렘과 떨림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벽이 되자 지혜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수가 깨어나기 전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강수는 아쉬워하며 지혜를 배웅했어요. 헤어지는 순간 강수가 지혜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 키스는 지혜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신이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그 다음 날부터 지혜와 강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민수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몰래 만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만 만났지만 점점 더 은밀한 장소로 옮겨갔죠. 어느 날 강수가 지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와서 저녁을 함께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제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미리 연락도 해뒀죠. 민수는 대충 알겠다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수의 원룸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혜를 위해 음식도 미리 준비해 두었더군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이 한 여자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데 강수가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혜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지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품에 안기고 싶었죠. 강수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호받는 느낌이었어요. 강수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그때 강수가 지혜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강수의 키스를 받아들였어요. 그 키스는 지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정적이고 뜨거웠어요. 민수와의 의무적이고 차가운 키스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강수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고 손길도 더욱 대담해졌어요. 강수는 지혜의 등을 쓰다듬었고 지혜는 강수의 가슴팍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죠. 하지만 마지막 선을 넘기 직전 지혜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깨달았거든요.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급하게 강수를 밀어냈어요. 강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미안하다며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죠. 강수는 이해한다며 지혜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강수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거의 선을 넘을 뻔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샤워를 하며 오늘 일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수의 키스와 포옹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직도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지혜는 강수를 피했습니다. 문자가 와도 대답하지 않았고 정비소에도 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강수와 함께 있으면 분명히 선을 넘고 말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강수를 피할수록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민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집안은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죠. 일주일이 지나고 강수에게서 간절한 문자가 왔어요. 지혜가 왜 피하는지 모르겠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리했다면 사과하겠다고, 지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지혜는 그 문자를 보고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강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수는 지혜가 일주일간 우울해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강수는 지혜의 작은 변화까지 신경 쓰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지혜는 강수와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강수는 지혜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수는 지혜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혜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혜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불편하다면 언제든 거리를 둘 수 있다고도 했어요. 지혜는 강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도 분명히 해야 했죠. 지혜는 강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강수에게 마음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강수는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문자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정신적인 연결을 유지했어요. 지혜는 점점 더 민수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강수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에 비해 민수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가끔 민수가 지혜에게 관심을 보이려 해도 이미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가 또 회식으로 늦을 거라는 연락을 해왔어요. 지혜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핑계였지만 강수에게 연락할 이유가 생긴 거죠. 강수에게 전화를 걸자 바로 받았어요. 지혜가 차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다며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강수가 온다는 것이 떨렸거든요. 30분 후 강수가 지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예쁘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다시 했어요. 강수를 보자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강수는 차를 점검해 보더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지혜가 민감하게 느낀 것 같다며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보고 싶어서 핑계를 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점검을 마친 강수가 들어가려는데 지혜가 차 한잔 하고 가라고 말렸어요. 강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에서 만나니 더욱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지혜의 집 인테리어를 칭찬하며 둘러봤어요. 지혜는 자신이 직접 꾸민 것들을 설명해주며 뿌듯해했죠. 민수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강수가 시계를 보며 늦었다고 하자 지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수 역시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죠. 그때 강수가 지혜를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지혜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품에 더욱 깊이 안겼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강수가 지혜의 귀에 속삭였어요. 보고 싶었다고 매일 생각했다고. 지혜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거예요. 강수와 지혜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누구냐고 물었어요. 지혜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강수가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따졌어요. 차를 점검해 주러 왔다가 차를 마시고 가는 중이라고 강수가 설명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던 모습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늦었으니 이제 가보겠다며 인사를 했죠. 지혜는 강수를 현관까지 배웅했지만 민수의 시선 때문에 제대로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수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지혜를 빤히 쳐다보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혜는 정말 차 점검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혜의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 차에 관심도 없던 지혜가 갑자기 정비소 사장과 그렇게 친해질 리 없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집에서 포옹까지 하고 있었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지혜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비록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추궁이 계속될수록 더욱 위축됐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혜를 바라봤고 지혜는 그런 시선을 견디지 못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지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자세히 묻고 늦게 들어오면 어디 있었는지 따졌어요. 지혜의 휴대폰도 자주 확인하려 했죠. 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혜는 강수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민수를 의심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강수에게 문자로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강수와의 연락을 끊자 지혜의 일상은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유일한 낙이었던 강수와의 대화가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민수의 의심 어린 시선까지 더해져 집에 있는 것이 숨막혔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몰래 강수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고 싶다는 간단한 문자였지만 강수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지혜가 보고 싶었다고 어디서 만날지 정하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강수는 더욱 그리워 보였어요. 지혜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고 강수는 이해한다며 지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강수가 지혜에게 제안했어요. 좀 더 조심스럽게 만나자고 민수가 의심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지혜도 동의했어요. 강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민수의 일정을 파악해서 안전한 시간에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만날 때도 사람들이 많지 않은 외진 카페나 공원을 이용했죠. 하지만 숨어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가 출장을 간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2박 3일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강수와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민수가 출장을 떠난 그날 밤 지혜는 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에 오라고 했어요. 강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밤이 특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강수가 도착했을 때 지혜는 평소보다 더 예쁘게 단장하고 있었어요.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강수는 지혜를 보자마자 숨이 멎을 듯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요리하는 동안 강수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죠. 지혜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한 생각들. 지혜는 강수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수 역시 지혜가 있는 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는데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강수가 지혜의 손을 잡았고 지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꼭 잡았죠. 강수가 지혜를 소파로 끌어당겼습니다. 지혜는 강수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이 지혜를 안심시켰죠. 강수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지혜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죠. 키스는 점점 격렬해졌고 두 사람의 손길도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강수가 지혜의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렸고 지혜는 강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출장 일정이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지혜와 강수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지혜의 원피스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강수의 셔츠도 단추가 풀려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와인잔이 넘어져 있었고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지혜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뭐냐고, 자신이 출장 간 사이에 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느냐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수가 일어서며 민수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지혜를 사랑한다고, 지혜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했죠. 민수는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민수와 강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떨고 있었어요. 결국 강수가 먼저 나서며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자신과 함께 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지혜에게 선택을 요구했죠. 지혜는 두 남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과 강수와의 뜨거운 사랑 사이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지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마침내 자신만의 선택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나는 강수와 함께 갈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혜야, 정신 차려. 저 남자가 뭔데 우리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고 해? 하지만 지혜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강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이미 끝나 있었어. 이제야 정식으로 끝내는 거야. 강수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급하게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중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민수는 그런 지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지혜.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저런 남자와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없고 미래도 불안한 놈한테 가서 고생만 할 텐데.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수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지혜는 눈물을 흘렸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강수의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좁고 불편했지만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강수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고 민수는 쉽게 응하지 않았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이 시작됐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수의 정비소 수입으로는 둘이 살기에 빠듯했어요. 지혜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던 터라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수의 전 여자친구 미나가 나타난 거예요. 강수와 5년간 사귀었던 그녀는 지혜 때문에 헤어졌다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죠. 미나는 지혜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강수의 단골 고객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강수의 정비소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유부녀를 꼬신 남자 가정 파괴범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강수는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가 매일 밤 소주병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혜와 말다툼도 잦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어? 술에 취한 강수가 지혜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던 강수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내가 떠날까?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하지만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잠들어 버렸죠. 지혜는 그런 강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강수의 정비소는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단골 고객들이 모두 떠나버린 거였죠. 강수는 다른 정비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지만 월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혜도 겨우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지만 둘의 수입을 합쳐도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이혼 소송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꿈꾸던 로맨틱한 사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난 거였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달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혜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민수는 지혜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어요. 사고 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너를 소홀히 했는지. 지혜는 말없이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지혜가 떠난 후 자신의 잘못을 많이 반성했다고 했어요. 일만 신경 쓰느라 아내를 방치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너만 바라보고 살게.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수와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하지만 강수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지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강수와의 사랑은 진짜였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집에 돌아가니 강수가 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를 만났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강수와 지혜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번졌어요. 강수는 지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고 지혜는 강수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죠. 그럼 나가. 강수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원하던 건 결국 안정적인 생활이었잖아. 가서 다시 민수한테 빌어.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을 싸서 강수의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몇 일을 지냈죠. 그 사이 지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수와의 격정적인 사랑과 민수와의 안정적인 관계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결국 지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 다 선택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지혜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을 떠나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과 적금을 털어서 만든 조그만 가게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1년 후 지혜는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의사 재윤과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재윤은 지혜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어요.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죠. 한편 강수는 지혜가 떠난 후 더욱 술에 빠졌습니다. 결국 새로 다니던 정비소에서도 쫓겨났어요. 지금은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가끔 지혜가 그리워서 연락을 시도하지만 지혜는 받지 않아요. 민수는 사고 후 많이 변했습니다.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게 됐고 지혜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직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부산까지 찾아와서 지혜의 카페 앞에서 서성거리지만 들어갈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지혜는 재윤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급하지 않게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왔어요. 과거의 아픈 경험이 오히려 지혜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죠. 지혜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를 치르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지혜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으로 자립한 여자가 되었거든요.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드라마였어요. 금지된 사랑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자아 찾기로 끝난 한 여자의 성장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지혜의 선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지혜는 안정적이지만 식어버린 결혼 생활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위험하지만 뜨거운 사랑을 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런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스토리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혜의 최종 선택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막장 드라마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더욱 강렬하고 현실적인 스토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